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로는 남한에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이미 2021년 8차 당대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군사력으로 근원적 군사 위협을 제거하고 통일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근원적 군사 위협은 주한미군과 해구산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힘으로 제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은 자기들의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무한도로 지금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핵무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남조선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자. 그리고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고려사항, 즉 민족으로서의 고려사항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해서 한국을 완전 붕괴시키겠다. 이게 이제 이번 9차 당대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한의 핵전쟁 위협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력은 이미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핵탄두도 완성이 되어 있고 운반수단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의지와 정책, 법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한은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고 장기전을 막고 자기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쓰겠다고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없잖아요. 장기전을 할 수 없잖아. 전쟁이 터지면 곧바로 핵무기를 써서 남한을 박살내놓고 병합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걸 핵전쟁을 막느냐?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뭐 상식입니다. 그래서 북핵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적인 힘은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자체 핵 억제력을 지금 우리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핵우산의 신뢰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핵우산의 신뢰성만 있다면 북한이 절대로 핵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내부에서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도, 그러니까 북한 얘기하기 전부터도 두 국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두 국가를 얘기하니까 곧바로 거의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사실상 정부 2인자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통일운동을 자기 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2024년 9월 달에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법도 바꾸고 국가보안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통일부 명칭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요, 실무적인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통일부는 우리나라가 통일할 의지와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가기관으로서 표상하는 그런 정부기구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명칭을 바꿔버리면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꾸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통일백서에 낼 때도 그렇게 했고, 또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남북한은 서로 깊은 토론을 해서 합의한 거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간의 관계가 되버리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이 합의가 나라 겁니다. 그 얘기는 곧 통일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특수관계가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상호 관계를 맺어가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평화 공존이 안 됩니다. 첫째,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왜 망상이냐? 북한은 핵무력을 가지고 대남 우위를 행사하려고 그러고, 또 그 힘으로 남한을 통제하고 불평등 관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이건. 또 북한은요, 지금 평화 공존 관계를 원치도 않습니다. 평화 공존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개방하고 교류하고 해야 평화 공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 공존 관계가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평화 공존 관계를 구축하자고 해도 호응해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대적 두 국가는 핵 사용을 합법화하는 이념인데, 그리고 북한은 핵무력을 엄청 키워서 남한을 파괴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동맹을 폐기하라고 그러고 해구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평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 평화 공존 관계가 자기들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 근거를 어떻게 들고 있느냐면은,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에 서 이미 두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두 국가로서 인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건 국제적으로는 남북한이 두 개 국가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유엔 동시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거라든지 북한이 우리를 국가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 승인은 별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엔 가입이 국가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계 일반 이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엔 동시 가입이 1991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이 합의를 하기를, 저는 그 합의를 하는 대화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국가로서 인식되면은 이게 완전히 영구 분단으로 간다. 그러니 이 관계를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할 거냐, 이렇게 심각한 논의를 해서 합의해 놓은 것이, 남과 북 사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기본 합의서에.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호 두 국가 관계로 해버리면은 이 특수관계가 깨져버리고, 특수관계가 깨져버리면 통일할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남북연합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남북연합이 상호 국가로서 인정하고 연합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그 당시 통일백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통일 100세 분명히 이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남북한 체제 간의 연합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독 관계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독은요 통일될 때까지 동서독 두 국가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동서독 분단은요 2차 대전 전승국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입니다.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초대 총리 아데나우는 독일의 장래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통일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강대국들하고 부딪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독도 처음에는 뭐 통일할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60년대쯤 오니까 동독이 완전히 그 서독에 비해서 아주 찌그러드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60년대 중반부터 동독은 동서독이 두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는 아예 동서독 민족이 다른 민족이다. 그래서 동독 민족은 사회주의 민족이고 서독 민족은 자본주의 민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서독은 동독이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면서 국가 승인을 요구할 때 이를 다 거부했습니다. 첫째, 동독 주민에게 서독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도 탈북민 오면 곧바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독이 계속해서 대사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거부했습니다. 다음에 그 동서독 간의 사이에 엘베강이라는 게 흐르는데 그 국경을 정하자 이렇게 이제 동독에서 얘기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국경선을 그으려고 했습니다. 그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교육은 민족 내부 거래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것이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서 승인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한 이후에도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련도 동독도 서독에 대해서 국가 승인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독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자꾸 그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잘 알고 주장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뭐 두 국가를 주장했던 동독은 하나의 국가를 주장했던 서독에 의해서 서독 주도로 통일이 됐죠. 그 통일도 사실은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동서독이 흡수통일입니까? 흡수통일이라는 그 개념에는 뭔가 좀 강제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독 주민들이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체제를 수립을 하면서 그 체제가 동서독 간의 통일을 조기 통일을 이루가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수립된 동독 정부가 서독 정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통일을 한 겁니다. 이것을 왜 흡수통일이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완벽한 자유통일이고 완벽한 평화통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북한이 두 국가 관계로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백두산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북한은 외국이잖아요. 그럼 북한은 백두산 이건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애국가를 부를 때
백두산부터 찾습니다. 이거 바꿔야 될까요? 북한은 이미 애국가를 바꿨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 빼버렸습니다. 다음에 고구려의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게 됩니다. 자, 휴전선 이남은 신라 백제가 있던 땅이고 그 이북은 고구려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남의 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북의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물론 북한도 신라 백제 가야를 자기들 역사로 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구려를 지우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탈북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니면 난민입니까? 난민으로 돌아야죠. 외국인데. 근데 우리나라 난민 심사 제도가 매우 엄격해서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시 추방되는 겁니다. 다음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도 우리는 특수관계를 폐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중국은 동맹조합과 또 역사적 영국권을 내세울 겁니다. 왜 역사적 영국권을 내세우느냐? 여러분 동북공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북공정의 핵심이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의 지방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도 중국사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북한 지역은 중국이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한반도보다도 9배인가 넓은 남중국해를 중국이 지금 영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 영국권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한때 활동을 했다. 이 근거를 가지고 그걸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로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의 땅인 북한 땅은 자기 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땅 뺏기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라. 여러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아니 독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 중요한 땅을 그냥 중국한테 넘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서 지워지면요, 우리는 진짜 우스운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 되고, 그러니까 두 개 국가가 되면은 두 개 국가로 살자 이렇게 따로 살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의 통일의 권리,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민족의 미래의 지평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통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 그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민족 자결권으로서 일제시대 때 이미 한반도에 하나의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1947년 유엔총회 결의에서는 자유선거에 의해서 한반도에 하나의 독립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게 소련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미완성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를 그 영토조항을 두고 또 통일조항을 뒀던 겁니다. 그래, 이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시다. 남북한이 합의한 게 뭡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통일의 의지와 권리를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대적으로 선포를 해놨습니다. 이 권리를 버리는 겁니다. 두 국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통일의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주장을 하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통일은 날아갑니다. 근데 두 국가 관계는 통일하지 말자는 관계거든요. 그게 통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든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든 그건 영구분단이고 반민족 행위이고 반역사이고 반국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넘기자는 것이고 역사를 단절시키자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민족적이고 역사의 바른 행동이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반민족 행위입니다. 분명히 반민족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반민족 행위를 하는 줄 몰라요. 일제시대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워낙 강하니까 이 강한 일본하고 이게 맞붙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하겠냐. 그러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면서 우리의 권리를 좀 넓혀나가자. 이게 자치론이고 소위 친일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뒷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민족 행위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지금 두 국가를 얘기하는 것도 반민족 행위입니다.